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올해 들어서 택배업 종사자가 무려 13명이나 사망을 했고 원인은 과로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중에 한 6명 정도가 10월 한 달 동안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석 연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구매가 활성화되면서 택배업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그만큼 좀 가중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대다수의 의견인데요. 그래서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의 주제는 택배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은입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사망에 치닫는 문제가 반복이 된다면 택배 기사에게 지정되는 물량을 좀 줄이거나 어떤 방침을 좀 내려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방침이 시급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아쉽게도 현재 그 택배 계약의 그 표준 계약서상에는 물량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교구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수의 택배 업체에서는 이런 사고가 이제 계속되자 물량 조절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배송 물량을 줄여서 이제 노동의 강도와 시간을 감축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당장의 뭐 과로사를 막자는 취지는 이제 공감을 하나 택배 기사의 어떤 근로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렇죠. 참 어렵네요. 그 물량을 줄여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게 또 물량을 줄일 수도 없는 게 왜 수익성과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한 건의 택배를 배달하고 받는 수수료는 평균 782.1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배 업무를 하게 되면 차량 유지 비용을 비롯해서 약 224만 원의 유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4인 가구 최저 생계비를 한 달에 509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한다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택배 기사님께서 이제 한 달 평균 주말을 제외한 25일 동안 하루 약 260건의 택배를 배달해야지만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송 물량을 줄이는 것을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쉽게 선택할 수 없다는 그러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겠습니다. 아니 260건 정도를 하루에 해야 그나마 최소한의 일상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택배 기사님들이 실제 배달해 드리는 시간은 전체 절반에 불과하다고 해요. 다수의 시간이 집화된 물류의 분류 작업에 오히려 소진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분류 작업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저도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택배회사 지역별로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이제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는 지금 분류 작업자가 따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조합이 없어서 아무래도 좀 목소리를 더 크게 내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여전히 좀 택배 기사님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사측이 이제 택배 기사님들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준지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효율적으로 좀 노동 조건을 합의해서 하루속히 바람직한 근무 환경이 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택배 노동자도 근로자 아닌가요? 근데 택배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이요 필수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네. 일단 택배 기사님과 같이 저희가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특고 노동자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전형적인 근로계약의 형태를 벗어나서 개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고요. 산재보험에 대한 그런 가입 역시 선택사항이 불과합니다. 네. 특고 노동자들이 이와 같이 특수한 지위가 인정된 이유는 소위 일한 만큼 벌어가자라는 취지에서 비롯됐으나 이제 사실 현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러한 노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본연의 의미가 퇴색된 것이 사실이고요. 네.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에 그 발생하는 비용의 절반은 이제 그 특고 노동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점이 있어서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택배 기사님들의 지위가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인정되고 있는 현재 그 법 현실상 산재보험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이 되거나 내지는 비용을 좀 부담을 하더라도 더 큰 비용 지출 또는 손해 방지를 위해서 산재보험을 좀 가입을 하겠다라는 내부적인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법과 현실에 좀 괴리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조사에 따르면 우체국 물류지원단 소속 택배 근로자 중에 30%에 달하는 인원이요,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고용인이 직권을 남용해서 대피를 종용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인 문제를 좀 검토해 볼 수가 있을까요, 윤 변호사님? 네, 지금 류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특권 노동자라고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예를 들어보면 뭐 많이 알 수 있는 게 이제 뭐 보험 설계사님이라든가 뭐 골프장 캐디, 뭐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님, 뭐 학습지 교사 선생님, 이렇게 참 우리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인데 이제 이런 분들이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산재를 신청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만 본인이 산재 적용을 받지 않겠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은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제 산재보험을 이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산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입을 제외하는 신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 경우에는 결국 업무 중 부상을 당해도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부당한 처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만약 사업장에서 이제 근로자의 의사와 반해서 이런 거를 대피를 했다면 당연히 사문서 위조 이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때 뭐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문서에 대해서 허위로 사용했다면 도용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근본적으로 류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산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택배업 종사자가 큰 건강상의 피해나 최악의 경우에 정말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에 이럴 때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로 좀 택배 일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걱정이네요. 네,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업자, 특고 노동자들의 입직 신고를 하지 않는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입직 신고를 안 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현행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서 특고 노동자들을 입직 신고하지 않는 관행을 좀 개선을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특고 노동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외적인 규정이 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인데요. 특수 고용직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택배업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정말 간편해지고 편리해졌지만 종사자들의 고민의 그늘 너무나 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건 재촉 전화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새벽 배송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것, 이 정도밖에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하루빨리 물류산업법이 노동자의 편익을 고려한 방안으로 좀 법안이 시급하게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